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머신 조금 소개해 드려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클러스톤에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머신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한번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베리탈 수입원 클로스턴에서 기술직을 맡고 있는 팀장 최기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저희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지금까지 인텐즈랑 텐덤이랑 싱글 보일러만 계속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거 익스프레션 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듀얼 보일러, 멀티 보일러,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듀얼 보일러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듀얼 보일러가 조금 일반 싱글 보일러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먼저 일단 단일형 보일러에서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네. 보일러 하나에 이제 스팀, 그 다음에 온수, 그 다음에 추출, 이 세 개를 동시에 이용하는 걸 저희가 이제 단일형 보일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듀얼 보일러 혹은 멀티 보일러라고 부르는 이제 익스프레션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팀, 그 다음에 온수, 이렇게 관여하는 스팀 보일러가 따로 있고, 온전히 커피 추출에만 관여하는 커피 추출 보일러가 따로 있는 보일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단일형 보일러보다는 훨씬 더 온도의 안정성이냐 균일성이 이제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 때도 항상 그 수강생분들한테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보통은 이제 그 싱글 보일러 HX 방식을 많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뭐 내가 창업하려는 뭐 상권이 뭐 예를 들어서 유동인구가 엄청 많아가지고 뭐 배달 전문이나 테이크아웃 전문이어가지고 오히려 연속 추출 환경이 조금 많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싱글 보일러보다는 듀얼 보일러나 보일러가 많은 멀티 보일러 시스템에 머신들이 적합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수강생분들이 그런 HX 방식의 싱글 보일러랑 듀얼 보일러랑 성능 차이가 많이 나냐, 이런 걸 많이 물어봐 주시거든요. 네네. 그것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은 이제 그 HX 방식이라고 하는 열교환기, 히팅 익스체인저라고 부르는 방식인데, 그거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단일형 보일러랑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이제 단일형 보일러는 이제 보일러 내부에 들어있는 물 혹은 증기를 가지고 이제 커피 추출이나 스팀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HX 방식, 그러니까 열교환기라고 불리는 이 방식 자체는 스팀 보일러 내부에 또 하나의 관을 관통을 시켜서 이제 스팀 보일러 내부에 들어있는 물은 온수, 그 다음에 그 증기는 스팀, 이렇게만 사용을 하고 열교환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물로 추출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스팀이 한 120도에서 125도 정도 이렇게 높은 온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정수물이 이제 관통을 하면서 그 지나가는 관로의 이제 열 전도로 인해서 물이 이제 뜨겁게 데워지고, 그 데워진 물이 바로 그룹헤드로 올라가서 추출을 하게 되는데, 이런 대류적인 순환 관계를 일컫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히팅 익스체인저라고 불리는 열교환기 방식이 적용이 된 거고,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단일형 보일러보다는 온도 안정성이 더 뛰어나긴 하지만, 이제 듀얼 보일러, 저희가 멀티 보일러라고 불리는 이 방식 자체는 스팀 보일러는 온전히 이제 스팀과 온수만 관여를 하게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추출 보일러에서 따로 추출 관여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열교환기의 용량이 대략 한 500ml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500ml는 사실 진짜 이런 점심시간에 러쉬에 진짜 20잔, 30잔 이렇게 연속적으로 뽑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온도가 내려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추출 보일러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익스프레션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추출 보일러만 3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단일형 보일러보다는 훨씬 더 온도의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숫자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나요?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몇 잔 이상 연속 추출 시 뭐 이 보일러는 안정성이 조금 떨어진다. 근데 이 머신은 뭐 100잔 이상, 뭐 200잔 이상까지 테스트 해봤는데 막 가능하다. 그런 결과도 있나요, 얘도? 일단은 대부분의 단일형 보일러들이 10잔도 채 되지 않을 거예요. 5잔, 6잔 정도만 연속으로 추출을 해도 온도가 2도, 3도씩 계속 쭉쭉쭉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익스프레션 프로 같은 경우에는 10잔에서 15잔 정도 뽑을 때 이제 온도가 2도에서 3도 정도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3리터라는 보일러 용량에서 물을 쓰는 순간에 바로 모터가 이제 가동을 하면서 급수를 시키기 때문에 온도는 어쩔 수 없이 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기존에 이제 3리터라는 이 대용량 보일러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열기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상대적으로 단일형 보일러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게 추출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3리터 정도 되다 보니까 네네네. 아까 뭐 단일형 보일러든 아니면 그게 열교환기 방식이어도 추출수에 쓰이는 물은 열교환기도 500ml 조금 안 되는 물이다 보니까 연속 추출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500이 다 쓰고 물이 또 급수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조금 썼을 때 급수가 되는 네. 거니까 걔도 한 5잔 조금 넘어가면은 이제 쭉쭉쭉 떨어질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얘도 뭐 3리터가 꽉 차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네네. 꽤나 이제 많은 물량이 들어있고 거기서 이제 조금 떨어지더라도 들어있는 물도 많아서 열기도 조금 더 높다 보니까 좀 더 온도 안정성이 좀 좋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그 창업하는 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설명드릴 때 보통 저도 10잔에서 20잔으로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보통 많이 구매하시는 게 보급형 라인에서 이제 보통 500만 원 이하의 그런 열교환기 방식들을 사시다 보니까 막 얘네들은 그래도 10잔이 넘어가는 순간 막 갑자기 확 꼬꾸라지는 건 아니어도 편차가 분명 나긴 날 거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 말고 뭐 독립 보일러나 듀얼 보일러 구매하시면은 10잔 넘어가도 어느 정도 온도는 균일할 거다. 뭐 그분들이 저울이나 이런 걸 안 써가지고 좀 편차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듀얼 보일러가 확실히 그런 온도 유지에 있어서 일반적인 단일 보일러나 열교환기 보일러보다 훨씬 더 유지력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혹시 보여주시거나 테스트를 많이 해보셨나요? 막 온도에 따라 맛이 실제 많이 막 달라지는지. 네. 이게 뭐 기본적으로 단일형 보일러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그 단일형 보일러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이 스팀 보일러에서 관여를 해서 이제 물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열수가 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온도를 재보았을 때 100도가 넘어가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단일형 보일러를 사용을 하실 때 좀 더 안정적인 추출을 할 거면 이제 열수를 먼저 빼놓고 뭔가 이제 추출해서 그 안정화가 됐을 때 이제 추출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보통 많이 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열수 자체가 증기잖아요. 근데 증기는 물이 100도 이상 끓어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물 온도가 100도를 육박하는 온도에서 추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커피를 저희가 추출을 했을 때는 균일도가 이제 정확하진 않겠죠. 왜냐면 사용할 때마다 온도는 쭉쭉쭉 떨어질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TDS 같은 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열수가 나오지 않는 듀얼 보일러 같은 모델들은 열수가 나오지 않아서 익스프레션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훨씬 안정화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열수가 거의 없나요? 열수가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와요, 구조상으로 열수가 나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일형 보일러는 이미 스팀 보일러에서 100도가 넘는 물을 가열을 해서 이제 증기를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수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진 거고 근데 얘는 급수 라인이 스팀 라인 따로 이제 추출 라인 따로기 때문에 추출에서는 100도가 넘지 않는 물을 끓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수가 나올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커피 처음 배우는 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또는 이제 뭐 바리스타 그냥 뭐 자격증 그냥 학원에서도 그리고 그 자격증 시험에도 있더라고요. 에스프레소 추출의 올바른 막 순서를 나열하라 할 때 열수 일렉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가르칠 때 저 옆에는 보급형이랑 듀얼 보일러 2개 있는데 2그룹짜리는 보급형 머신이다 보니까 쟤도 틀면은 이렇게 막 안 쓰다가 틀면은 이게 콸콸콸 나오거든요. 그 증기 같이 보이면서. 그래서 그때 문제가 설명드릴 때 너무 뜨겁기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 100도가 넘어가는 그리고 물이 이렇게 원래 이쁘게 약간 떨어지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근데 저거는 처음에 막 이렇게 막 몸쪽으로 약간 튀거든요. 사람들이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니까 이거를 좀 많이 빼주셔라. 특히 제가 사용하는 머신은 안 쓰다가 그러니까 한 3시간, 2시간 안 쓰다가 쓸 때는 한 15초 정도 빼줘야 되더라고요. 제가 대충 재보니까. 그래야 이게 소리가 좀 안정적으로 변하고 그 다음부터 연속 추출할 때는 이제 많이 안 빼는 게 오히려 온도 하락이 없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추출할 때 루틴이 좀 길어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런 머신들은 연속 추출할 때 그래도 조금씩은 빼줘야 되고 오래 안 썼으면 좀 오래 빼야 되고 근데 이런 듀얼 보일러는 온도 안정성도 좋고 그 다음에 그런 추출 루틴에 있어서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급형 머신들은 열교환기 방식들은 사람들이 그거를 막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오래 안 썼으니까 열수를 좀 많이 빼야 되고 근데 또 막 쓰다 보면은 지금은 또 빼지 말아야 되고 저도 수업할 때 알아서 경험적으로 판단해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5초 빼세요, 3초 빼서 이게 제가 답을 못 드리니까 근데 이런 머신은 뭐 찌꺼기 흘리는 정도로만 그냥 열수 빼는 게 아니라 흘리는 거니까 물 흘리기 정도. 그렇죠. 물 흘리기 그냥 정도만 해주면 돼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도 사용면에 있어서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온도 안정성이나 어떤 사용면에 있어서도 좋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점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저희가 솔직히 앞에서 다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네. 보통 이렇게 머신 뭐 상담이 막 들어오거나 네네네.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나는 네. 아직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네네. 그러면 이런 듀얼 보일러를 막 모두에게 권장을 하시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어떤 분들한테 권장을 해주세요? 제가 이제 먼저 이렇게 영업적으로 이제 상담을 이렇게 들어가면 요즘에는 그래도 많으신 분들이 먼저 이미 머신을 픽하고 오신 다음에 이제 상담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상권이 어떤 상권인지를 먼저 여쭤보는데 뭐 예를 들어 대형 카페라든지 네. 혹은 이제 오피스 같은 이제 점심시간에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이나 네. 혹은 어느 일정한 타임, 저녁이면 저녁, 점심이면 점심, 뭐 아침이면 아침 네. 이런 식으로 피크가 굉장히 활발한 그러신 분들한테 이제 이런 듀얼 보일러 그 모델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점심 1시간, 2시간에 바쁜 매장에서는 막 100잔, 200잔씩 이렇게 네. 파시고 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일용 보일러를 쓰게 되면 네. 온도가 이제 쭉쭉쭉 떨어지는 게 눈으로 보이실 그쵸. 거고 보통은 대부분 단체로 많이 사가시잖아요. 맞아요. 10잔, 20잔을 이렇게 사가시는데 네. 이 사람도 커피 맛이 다르고 똑같은 집에서 샀는데 네 커피 맛도 다르고 내 커피 맛도 다르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장 자체에서는 마이너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쵸. 예, 조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러시 타임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냐 예, 온도의 안정성으로 얼마나 균일하게 추출할 수 있냐 그 점을 이제 좀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매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생각하신 금액보다는 조금 더 비싸실 수 있지만 그래도 온도의 안정성이나 맛의 균일도를 네. 위해서는 이 모델을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죠. 팀장님이 말씀도 해주셨지만 아까 뭐 제가 말한 것처럼 좀 러시가 막 네네. 좀 몰리거나 그 다음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단체 주문 들어오는 카페도 진짜 많잖아요. 네, 막 맞습니다. 뭐 병원 있거나 주변에 막 학교 있거나 좀 큰 회사들 있어가지고 네네네. 매번 살 때마다 뭐 10잔, 뭐 20잔 네네네. 뭐 전부 다 커피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네. 아메리카노가 제일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솔직히 거기 사람들이 예를 들어 20잔을 주문했는데 야, 네 것도 먹어보고 내 것도 먹어보자 이러진 않겠지만 네네네. 혹시나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어쩌다 먹어봤는데 야, 네 거랑 내 거랑 맛이 너무 다른데 네. 하는 경우에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실제 좀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 네네. 왜 같은 커피 같이 시켰는데 맛이 네. 왜 이렇게 다르냐 네. 잘 모르시니까 그렇죠. 커피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항상 나올 네네. 때마다 근데 이런 온도에 따른 편차가 실제 맛의 차이를 많이 줄 수 있다는 거 그 부분 때문에 그런 러시 타임이 있거나 즉 연속 추출을 좀 많이 해야 되는 환경들은 이런 듀얼 보일러가 저는 맛의 관점에서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나도 저거 좋은 거 아는데 당연히 쓰고 싶은데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항상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듣기로 제가 이거는 제가 아는 듀얼 보일러들처럼 엄청 비싸진 않더라고요, 가격이. 아,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비용이 조금 합리적이어서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비용이 조금 낮을 수 있는지. 사실 제가 뭐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네. 다 알 수는 없는 네. 부분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네. 멀티 보일러 혹은 독립 보일러, 네. 뭐 포어그룹 패드 여러 가지의 이제 보일러가 여러 개로 나눠진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모델들이 많아요. 적게는 네. 뭐 1,000만 원부터 많게는 뭐 3,000만 원까지 맞아요. 거의 차 한 대 값으로 이제 가격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이제 듀얼 보일러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1,000만 원이 넘지 않는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뭐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네네. 다 알 수도 없고 제가 봐도 이 머신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듀얼 보일러인데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의미로 가성비가 좋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대가 무조건 넘어가는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 이하의 금액으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이 머신 예산을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걸로 잡진 않았는데 나는 이런 듀얼 보일러를 알아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문의해 보셔가지고 실제 테스트도 해보시고 좀 자세한 정보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이베리탈 익스프레션 프로의 조금 또 다른 장점 같은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 익스프레션 프로 모델을 처음 보고 나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이 이제 이 디스플레이의 가시성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커피 머신이 아시겠지만 이태리나 혹은 스페인 네. 뭐 이런 여러 나라에서 이제 수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모델들이 한국어가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게 뭐 세팅을 하더라도 네. 뭐 디스플레이에서 내가 커피 추출 세팅이나 뭐 온도 세팅이나 여러 가지를 세팅을 하려고 네. 해도 이제 영어기 때문에 맞아요. 혼자 번역해가면서 그거를 이제 들어가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익스프레션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지원이 되다 보니까 바리스타가 이제 영어를 잘 모르시던지 혹은 이제 이게 어떤 기능이지? 네.
라고 생각하실 수 없게끔 가시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세팅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큰 장점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막 쓰다 보면은 물론 간단한 영어는 뭐 세팅 이런 거는 그냥 영어라기보다 한국말로 거의 쓰는 수준이니까 네네네네. 막 그런 건 볼 수 있는데 이게 그 영어 안 보고 저도 거의 기호로 보거든요. 그냥 영어로 써 있어도 이게 무슨 설정으로 들어가는 건지 네네네네. 모를 때가 그쵸. 많아서 그래서 기호를 보고 들어가는데도 이게 무슨 기호지? 해서 네네네. 다시 그 매뉴얼을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온도 조절하는 기호구나. 네네네. 근데 그게 머신마다 회사마다 통일이 돼 있진 않잖아요. 그럼요. 무조건 이 온도계 모양을 온도 조절로 하자 이렇게 안 네네. 하고 다른 데는 무슨 다른 걸로 또 표시가 돼 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할 때마다 새로운 머신 하면은 막 익히고 또 매장에 쓰시는 분들은 내가 똑같은 머신 쓰는 거지만 네. 그 사용자 매뉴얼을 다 읽어보는 분이 저는 많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아, 저도 다 읽진 않았었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이베리탈 익스프레션 프로 모델은 한글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도 보니까 다 완전 한글로 돼 있어가지고 신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네. 그리고 또 네. 한 가지 뭐 더 장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거는 뭐 어쨌든 외부적인 디자인에 대한 네. 장점이기는 한데 요즘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머신을 이제 뒤쪽에 놓는 경우가 아니라 바 앞쪽으로 아, 빼놓는 그쵸. 경우가 좀 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커피 머신 자체가 그 매장만의 오브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제 커피 머신을 어떤 걸 사용을 하고 네. 그러는 거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편이신 것 같은데 이제 익스프레션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백 판넬에 아크릴로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해드려서 매장에 뭐 로고라든지 네. 혹은 이제 뭐 메뉴판이라든지 아. 혹은 자기가 이제 뭐 좋아하는 뭐 모델들 그런 이제 요소들 같은 경우를 네. 적용을 시켜가지고 뭔가 나만의 이제 개성이 있는 커피 머신을 좀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게 다른 커피 머신들에서는 물론 이제 가능한 머신들도 네네네. 있지만 대부분의 머신들이 다 네. 안 되다 보니까 큰 장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매할 때 추가 비용을 조금 지불을 하고 이제 네.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최초 1회는 저희가 무상으로 진행을 아, 해드리고 진짜요? 있고 네. 아. 그 이후에 만약에 변경을 하고 싶으시면 추가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어떤 디자인의 복잡함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네네. 다 무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냥 뭐 글자만 들어가는 로고든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다람쥐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도 이제 상관없이. 네. 아. 원하시는 디자인 파일이 있으시면은 네. 그 파일을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그 파일을 토대로 저희가 아크릴 디자인을 해서 같이 부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불빛도 들어오나요? 네, 당연히 라이트로. 라이트 들어와요? 이거는 저는 지금 들었는데 원래 요새는 보통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뒷판을 좀 이제 꾸밀 수 있는 네네. 머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업체에서 해주기도 하고 또는 머신 업체에서 해주지 않고 이제 네네. 외부 업체 이제 연결해가지고 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긴 하거든요. 또 이제 그 디자인이 좀 복잡해지면은 뭐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뭐 네. 비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색감이 들어가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네네네. 근데 이제 이베리타 익스프레션 프로는 클러스톤 통해서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1회 무상으로 한해서 그 처음에 여러분들의 뭐 카페 로고나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디자인이 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처럼 이쪽에다가 벽면에 붙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새는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를 좀 보는 게 저도 좋다고 봐서 네. 앞쪽 바에다 배치하는 걸 많이 권장을 드리긴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머신이 하나의 인테리어에 조금 오브제로 작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또 뒤에 보통은 머신에 로고가 적혀 있잖아요. 머신 네, 회사에. 맞습니다.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우리 카페 우리 공간이니까 네. 우리 공간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더 좋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거기에 이제 라이트 들어오면서 우리 카페에 로고가 있으면은 이런 게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준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소비자분들이 뭐 와 저기다가 이렇게 가긴 했네 이렇게 보진 않아도 그냥 스쳐가는 이렇게 시야에 들어와가지고 네네. 더 이미지가 뇌에 각인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맞습니다. 번이라도 딱 그 보여주는 게. 근데 이제 그거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큰 장점이고 그리고 뭐 비용이 들더라도 안 되는 머신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예 할 수 없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어도 돈 네. 들여가지고. 근데 이 익스프레션 프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직접 클러스톤에서 나와주셔가지고 기술팀장님이 나와주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베리탈 익스프레션 프로는 저희가 또 제가 직접 이제 팀장님 가시면은 제가 맞습니다. 써보면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걸로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듀얼 보일러 머신은 온도 안정성이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인데 커피에서는 온도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항상 수업이나 뭐 영상에서도 중간중간에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요 듀얼 보일러 머신이다 보니까 이베리탈 익스프레션 프로는 온도 안정성이 좋아서 커피 추출에 조금 더 맛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잘 될 수 있다. 그런데 장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런 듀얼 보일러나 뭐 독립 보일러 머신들은 이 머신은 이제 1,000만 원 이하로 가격이 형성돼 있어서 좀 가격적인 부분에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이 점을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멀리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혹시 다음번에 저희가 클러스톤 가서 네네. 뭔가 촬영할 기회가 있으면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자세한 좀 기술팀장님의 전문적인 설명 조금 드려봤고 이제 저희는 넘어가가지고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익스프레션 프로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조금 해볼게요. 그래서 우선은 팀장님이랑 대화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물을 틀었을 때 이 막 부글부글 끓는 듯이 나오는 열수 자체가 이제 많지 않다는 거. 요거를 저희가 조금 알 수 있거든요. 이 왼쪽 그룹은 지금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는데 지금 틀어볼게요. 그쵸. 약간의 연기가 있긴 하지만 요거는 고온의 물이 나오다 보니까 좀 나오는 거고 원래 안 틀다가 틀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부글부글부글 구황 하면서 막 이제 열수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듀얼 보일러기 때문에 구조상 없다. 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팀장님과의 얘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부에 3리터 이상의 추출 보일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온도 유지력이 일반 싱글 열교환기 방식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런 익스프레션 프로 모델 같은 이런 머신들이 조금 좋은 매장은 어떤 매장이냐면 앞서도 말했지만 좀 회전율이 빠른 배달을 많이 나가거나 테이크아웃 전문으로 회전율이 빠르고 러쉬가 심한 매장들이 사용을 하시면은 매우 좋은 머신이라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최상의 맛보다는 일관된 맛이 중요하다. 우리는 계속 연속 수출을 하면서 그런 매장의 경우에는 금액적인 메리트도 있다 보니까 이 머신이 괜찮은 조금 선택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저희가 익스프레션 모델에 대해 자세한 얘기도 들어봤고 좀 여러분들한테 가성비 좋은 온도 유지력이 좋은 이베리탈의 익스프레션 프로 모델을 한번 소개를 드려봤고 좀 머신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또 저희가 이제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정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